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진행의 김민재입니다. 3월의 두 번째 거래일, 기대하지 않던 빨간불로 시장이 움직여줬습니다. 일단은 물론 그래도 장 막판에 코스닥 시장이 하락세로 전환을 하면서 양시장이 혼조 마감을 하기는 했지만 지금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국내 증시에서는 테슬라가 간밤에 11% 넘게 급등을 해주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주도주 위주로 시세가 날 거다라는 의견을 저희 배트맨 일부에서는 늘 드렸었는데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 2차 전지 관련주를 비롯해서 오늘장에서 좀 수익으로 돌아선 종목이 있으시다면은 이 종목을 지금 수익 실현을 하고 다른 종목을 매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은 이 수익 그대로 좀 계속 언제까지 가져가 봐야 하는지 이런 궁금증들 저희가 이 시간에 풀어드릴 거니까 전화하고 문자 활용하셔가지고 잠시 뒤에 참여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접수 넣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아울러 저희 배트맨 1부는 자보이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서주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우개조와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저희 배트맨 1부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으로 지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화요일입니다. 오늘장 약간 아쉽게 정강호약 장세로 마감이 됐는데 일단 오늘 시장 분석해드릴 전문위원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정재현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씩씩하게 인사해 주시니까 좋은데요. 일단은 오늘 시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정재현 전문위원이 지금 약간 에너지가 좀 넘치시는 것 같아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정재현 전문위원의 길을 받아서 상담을 받아가실 분들은 전화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지금 바로 접수 넣어주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순차적으로 접수 넣어주신 분들에 한해서 빠르게 상담 도와드릴 거니까 두 가지 수단 중에 편하신 걸로 지금부터 연락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재훈 전문위원의 유튜브를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유튜브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 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정재훈 전문위원께서 시청자분들을 위한 사랑의 잔소리가 담긴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재훈 전문위원이 주식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와 더불어서 정재훈 위원이 직접 발로 뛰어서 간 기업에 대한 분석도 낱낱이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유튜브 심심할 때 휴대전화로 많은 분들이 활용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시간하고 장소에 구애받지 마시고 유튜브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 검색하신 다음에 구독 버튼, 알림 버튼 눌러주시고 나서 정재현 위원의 컨텐츠도 함께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재현 전문위원의 유튜브를 말씀해 드렸으니까 무료 공개 방송도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요일마다 정재현 전문위원께서 시청자분들과 저희 서울경제TV는 일요일에는 생방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공개 방송에 대한 의견 좀 듣고 오겠습니다. 공개 방송에서 이번 주 일요일에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해주신다고요? 예, 매주 일요일마다 공개 방송을 좀 진행을 해드려요. 이 거래일 전 지난주 일요일에도 3월달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시장이 빠져도 현금을 만드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 대세 하락으로 갈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일요일 날 방송할 부분들은요. 위기를 기회로라는 주제로 진행을 할 거예요. 동시만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번 주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진행을 하고요. 유튜브에 주식 잔소리 검색하시게 되면 제 채널이 나와요. 거기 채널에 구독 신청을 해 놓으시면 그리고 구독 신청을 해 놓으시고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면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알림이 뜹니다. 그럼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이들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장전 시황도 올려드려요. 그리고 오늘도 아마 2개의 영상을 녹화를 해서
편집해갖고 아마 올릴 겁니다. 거기에는 섹터에 대한 얘기도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 방법에 대해서도 한 가지를 올려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 구독을 해 놓으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훈 전문위원은 지금 시장에서 어떤 섹터를 조금 더 긍정적인 쪽으로 보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많이 찾아가 보시기 바라겠고 3월 8일 일요일 이번 주 일요일 저녁 8시에 유튜브 들어가시면은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실시간으로 위기를 기회로 동시만기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유튜브에서 소통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이야기 잠깐 나눠볼 텐데요. 오늘 일단 출발이 참 좋았습니다. 전일에 미증시가 급등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급등을 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2% 넘게 오르면서 시작은 참 좋았는데 일단 막판에는 코스닥 시장이 약간 좀 힘을 못 주면서 하락 전환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도 오늘 상승폭 많이 줄여내면서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내일 시장에 또 한번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내일 또 조정이 나올지 참 예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코로나19 확진자는 일단 그래도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시장이 이제는 좀 내성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럼 코로나19와 관계없이 지금 어떤 쪽으로 내일 시장 방향이 흘러갈 것 같은지 정재훈 전문위원님 시장 이야기 살짝 나눠볼까요? 글쎄요, 내일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내일 장이 열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를 하는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산가치, 즉 코스피의 청산가치로 보게 되면 PBR 기준 0.81배입니다. 서브프라임 때만큼 빠졌어요. 서브프라임 때만큼 빠졌는데 굳이 이 시스템의 위기, 금융위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부분들이 정당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저께 말씀을 좀 드렸을 때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필히 체크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여전히 수급이 좋지가 않아요. 기관 쪽 오늘 거래소 시장 매도가 나왔습니다. 4,400억대 매도 나왔고 금융투자 저는 솔직히 얘네들 뭐 하는 애들인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5,200억대 매도, 대량 매도가 나왔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도 7거래일 연속적으로 순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결국 2월 24일부터 시작해서 4조 5천억대의 매도가 나왔단 말이죠. 그럼 결국 시장은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거.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쪽에서 2,200억대의 매도가 나왔어요. 기관 쪽에 370억대 매도가 나왔고요. 열심히 또 개인 투자자들만 매수를 했습니다. 첫 끝발이 개끝발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생각나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빠졌던 이유는 하나예요. 시장은 좋았어요. 첫 출발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쪽에서도 구원 투수가 나왔고 일본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장 시작하기 새벽에 미국장이 끝나면서 나왔던 얘기가 G7의 재무장관 회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이제 열립니다. 화상회의가 열리는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세계적으로 공조화를 하는구나 그런 부분들을 예상을 할 거고 금리 인하를 단행하겠구나 양적 완화를 실시하겠구나 이러한 부분들이 퍼졌었어요. 그러면서 시초가가 높게 형성이 됐죠. 미국장이 급등이 나왔으니까. 근데 시장이 밀리기 시작하는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한 부분들이 오후장 들어서 밀려내렸어요. 얘기가 나왔던 게 요번에 G7의 화상회의 이 부분들에 있어서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언급은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매도 시장이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거든요. 중요한 거는 파월 의장이 시장에 개입을 하는 그런 부분들 자체가 나 금리 인하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개입을 하겠다라는 부분들 적극적으로 상황에 맞춰서 판단하겠다라는 거고 그 부분들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전략가들 사이에서는 이 부분들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시그널이구나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일본 쪽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요번에 G7에서
화상회의에서 공조화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했지만 아직까지 열리진 않았어요. 그냥 어떻게 기대감만 있는 상황이었었고 뚜껑은 열어봐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들 아마도 뭐 금리 인하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와주면 더 좋겠지만 공조화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요. 누구는 양적 완화를 하고 누구는 안 하고 뭐 그런 부분들보다 하려면 함께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시장에서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시장의 흐름들은 여전히 바닥 권역에 있다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들은 하락을 했을 때의 각도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이평선만 빼고 이렇게 이거는 마감 전략대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할게요. 그리고 마감 전략대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5일선과 21선이에요. 빨간색 선이 21선이고 파란색 선이 5일선이에요. 이렇게 보면 좀 가까이에서 볼게요. 이 밀리는 하락의 가속도 한번 보세요. 이 각도. 이 각도가 상당히 가파르죠? 이거는 그나마 좀 완만해요. 그죠? 그래도 가팔라요. 이쪽은 완만하죠? 지금 여기에서 그냥 각도를 보게 된다라면, 자, 각도를 보게 된다라면 27도예요. 27.8도. 이 하락의 각도를 보게 되면 약 67도예요. 여기. 그리고 이때의 각도를 한번 볼게요. 이때의 각도를 보게 되면 이때의 각도는 50도가 넘어요. 그리고 이 각도를 한번 볼게요. 이 각도를 보게 되면 약 34도예요. 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 구간에서는 완만하기 때문에 바로 반등이 나와줬어요. 그죠? 완만하기 때문에 바로 반등이 나와줬어요. 가파른 이것도 완만하기 때문에 바로 반등이 나와줬죠? 각도가 가파르다 보니까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가지는 못해요. 즉 여기에서 등락 과정을 거치고 나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각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올라가기는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2018년도에 밀려 내려왔던 부분들을 보세요. 이 각도. 이 각도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바닥을 만들고 나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약간 조금 무리수가 아닌가 싶어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등락을 계속 나오면서 이 각도를 완만하게 할 거예요. 기술적 흐름상에서 놓겠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게 5일선 안착 시, 돌파 시 매수고 이탈 시 매도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얘기가 있죠. 마찬가지예요. 5일선의 방향성이 하방각을 그리고 있고 그 각도가 가팔라요. 그렇다는 얘기는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확률적으로. 그러면 급락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 손실을 보고 있는 사람이 본전을 하거나 약간의 수익이 나거나 뭐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매도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보유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안 들 거란 말이에요. 특히나 요즘 같은 시장에선. 그렇기 때문에 매물을 부르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매물 수화를 진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러한 과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에서는 매도가 아니다라는 거. 또 하나, 수급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외국인들의 포지션 자체가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라면 반등은 강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 동시만기 때까지 포지션을 계속 이런 식으로 좀 잡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러프하게, 좀 더 여유 있게 시간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종목군들을 접근하거나 시장을 좀 바라보게 되면 그래도 조금 더 괜찮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반등장 속에서의 시장 전략
어제 살짝 저희 종목 상담 이후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종목 상담이 끝나고 나서 프로그램 시간 마치기 한 10분 전에는 늘 정재훈 전문위원의 강의로 저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반등장에서 관심 있게 봐야 할 섹터에 대해서 짚어드린다고 하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유튜브로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은 생방송으로 지금 방송되고 있는 거 유튜브로도 함께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문자번호 다시 한번 고지해드릴게요.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 샵 0082번. 늘 같은 번호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가지고 종목 상담 속 시원하게 받아가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그럼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 볼 건데요. 첫 번째 종목 공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상담으로 들어와 있고 저희가 문자 상담은 참고로 좀 간결하게 봐드리고 전화 상담은 정재훈 전문위원과 답답한 속이 풀리실 때까지 이런저런 질문들 다 해보실 수 있고 답변 다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 편하신 걸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리아 서키트로 첫 번째 종목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1988님의 종목이고 11,400원에 20% 보유를 하셨어요. 매수가하고 종가하고 얼마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이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코리아 서키트 같은 PCB 업체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거 최근에 오늘 매수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 판단에 오늘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양매도가 좀 나왔어요. 오늘 연기금 좀 매수했지만 투시 쪽에서 매도가 나왔죠. 오늘 외국인 쪽에 매도 나온 코스닥 종목군들이 많아요. 5G 종목군들 오늘 좀 많이 나왔어요. 외국인 쪽에 매도가. 코리아 서키트가 올라갔던 부분들은 올해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좀 좋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지금 보시게 되면 올해 139억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 연간 기준으로 올해 전망을 보게 되면 350억이에요. 단기 순위 48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게 400억 가까이 좀 늘어날 수 있다. 컨센이 좀 상향 조정될 수 있다라는 그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상승을 했던 부분들인데 지금은 일단 1차 상승기는 좀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박스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박스권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 만큼 박스권으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20% 매수를 11,400원에 하셨었는데요. 만약에 좀 밀려 내려온다. 그러면 한 10,000원 이하권역이죠. 한 10,000원에서 한 9,500원? 그 정도에서는 조금 비중을 더 늘려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 대신에 반등이 나서 11,000원대 중후반을 가게 되면 매수했던 물량은 좀 매도하는 전략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다시 전고점권역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으니까 12,500원 위에서는 챙기면서 보는 전략 절반 정도 좀 챙겨 놓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좀 15,000원 이상 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시장이 시장이니만큼 짧게 보는 거하고 길게 보는 거하고 두 가지를 다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그럼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이라서 저희가 시청자님 바로 연결을 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약간 지금 좀 큰 소리로 전화를 받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잘 들립니다. 지금 혹시 TV로 제 목소리 듣고 계신가요? 예, TV 켜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TV 소리 살짝 줄여주시고 지금처럼 전화기에 집중을 해주세요. 예, 네, 잘 봐드릴게요.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K 모바일 리스인가요? B 모바일 리스는 KG 모빌리언스? 예, KG 모빌리언스를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어렵게 들어갔는데 네. 6,300원 들어갔어요. 30%. 막 올라갈 때 잡으셨네요? 예, 근데 그때부터 지금 오늘까지 음봉으로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쵸? 예, 결제주 관련해서 매수하신 거죠.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결제 많이 하니까 예. 온라인에서. 그쵸? 그러면은 이 KG 모빌리언스를 지금 테마적으로 놓고 봤을 때랑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그럼 들어가신 거예요? 일단 짧게 잡고 들어갔는데 너무 빠져가지고 물리 없었어요. 매수가 회복까지는 지금 좀 기대를 해봐야겠죠. 예, 가능한지 정재현 위원 연결해드릴게요.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KG 모빌리언스를 좀 매수를 하셨어요. 예. 예. 지금 KG 모빌리언스 말고 또 하나 회사가 있죠? 예. KG 이니시스가 있죠? 예. 이니식스 있어요. 그럼 KG 이니시스를 안 사시고 왜 KG 모빌리언스를 사셨을까요? 아, 방송에 보니까 안 그래도 KG 이니식스도 저걸 입력을 시키 나왔는데 네. 이걸 좀 보고 방송에서 뭐 좋다고 뭐 샀길래 샀지만 이렇게 해보십니다.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역배열이죠? 예. 그죠? 예. 아직 추세가 돌아서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약간 좀 테마성 흐름들이 나오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예. 실질적으로 결제 관련해서는 NHN 한국 사이버 결제가 대장이에요. 예. 두 개가 대장인 줄 알고 이 있어요. 친구가 대장인데 오늘 급락 나왔죠? 예. 전부 다 건강 나왔죠. 그죠? 그럼 KG 이니시스도 밀려 내려왔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KG 모빌리언스도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약보합, 강보합 정도에 좀 마무리가 됐네요. 예. 단기적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들어가신 날이 금요일 날 들어가셨죠? 예. 그럼 금요일 날 들어가셨으면 금요일 날 손절을 하셨어야 돼요. 예. 단기 대응을 하셨어야 되는데 안 하셨어요. 일단. 내가 못해서 일한다고 바빠서. 그죠? 그럼 예. 아버님 성향은 단기 성향은 아니신 거예요. 왜냐면 일을 하시다가 깜빡깜빡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단기 성향은 아니신 것 같아요. 예. KG 모빌리언스 실적도 좋아요. 괜찮아요. 괜찮은 그런 상황인데 실적도 300억대에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다만 이제 여기서 보게 된다라면 PG사란 말이에요. 휴대폰 결제나 신용카드 결제, 상품 결제, 온라인 PC사업, 모바일 PC사업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한 부분들인데 아직까지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관심을 갖지는 못하고 있어요. 다만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하반 경직을 보여주는 자리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예. 그럼 결국 이 종목은 박스권역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단기적으로 대응을 못 하셨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5,000원대 초반 정도 때까지 열어놓고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5,000원 정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예. 말씀하세요. 그런데 KG 이니식스는 이름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거 다시 따로 가려고 하기도 그렇고 이래가지고 이거 좀 샀지만 좀 물리고 싶다. 주식은 대장을 사는 거예요, 아버님? 아, 예, 알겠습니다. 대장을 사야 되는 거고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좀 조정을 기다리셔야 되겠죠? 예. 그리고 KG 모빌에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매수가 위로는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때 좀 대응을 하세요. 예, 네, 성호 투자하시고요. 예. 와, 다행히 그래도 매수가까지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답변 드렸으니까 매수가까지 올라왔을 때는 재빠르게 빠져나오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전화 상담이라서 빠르게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금량입니다, 금량. 금양,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2,680원에 네, 예, 비중은 20%고 네. 네, 원래 작년부터 보유를 했었고요. 네, 차트를 보면은 막 윗꼬리 달린 그래프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좀 심상치 않은 테마주인 것 같은데 네. 매수하신 이유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과거의 테마주였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매년 이제 이 종목에서 배당을 받아왔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공시 주총 정란에 보면 네. 이제 2차 전지 부품 생산이라는 걸 한다고 했었거든요. 어.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제 생산 라인이 다 깔려 있고 본 생산 한 6, 7억 달부터 한다고 이제 지금 테스트는 다 마친 상태거든요. 이런 기업을 보고 이제 투자를 했는데 이제 과거에 너무 테마로 엮였던 그런 게 있어요. 인식이 너무 안 돼 있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네, 그래서 이런 뭐 제가 아무리 좋다 한들 네. 시장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네, 그래서 제가 전문가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고 싶었었습니다. 네, 잘하셨고요. 일단은 매년 배당을 받으신 종목이고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정재훈 위원하고 한번 종목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작년부터 갖고 계셨다고요? 네네네네. 작년에도 가지고 있었죠, 제가. 그러면 지금 작년 언제 정도 때까지 갖고 계셨나요? 이게 언제부터? 원래 그전에 작년에도 배당을 한번 탔었고요. 네. 팔았다가 다시 또 사고 그랬어요. 네. 화학 쪽 섹터인 거는 알고 계시죠? 네네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출이 정체가 돼 있어요. 네. 내년 보면. 네. 근데 올해부터 이제 신사업의 2차 전지 부품을 네. 이제 해요. 그래서 네. 생산 라인도 다 깔아놨거든요. 이거는 깔아놓은 직접 건 확인하셨나요? 네, 주담한테 다 확인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그래서 네. 회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려고 정관 공시도 이렇게 약간 주총할 때 네. 그 부분도 있었고 해서 네. 그래서 지금 뭐 그냥 뭐 들고는 있는데 네네. 뭐 솔직히 저는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뭐 이런 비전 이런 건 잘 모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냥 들고는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주총 공시가 좀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사 선임이 있고, 신규 선임이 있고, 국방대학교, 지금 놓고 봤을 때 2차 전지 쪽에 대한 부품이나 이 부분들은 네, 조금 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일단은- 그래서 회사에 제가 부산에 있는 회사에다가 전화를 했거든요. 네네. 주식 담당자한테 하니까 본인이 직접 지금 다 그 테스트 생산까지 맞춰 놓은 상태고, 네. 그래서 지금 뭐 얼마 전에 시비도 했는데 네. 요걸 돈을 가지고 사업을 뭐 앞으로 추진해 나간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자, 일단 지금 2,68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네네네. 차트의 모양새는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네. 차트의 모양새는 그래도 화학주들 같은 경우는 다 역배열권역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금양 같은 경우는 기술적 흐름상에는 그렇게 큰 하자는 없어요. 그냥 좀 아쉬운 게 네네. 이 뭐 날뛰듯이 이렇게 날뛰는 거? 네. 네, 이게 좀 그런 거고요. 네. 그다음에 올해 실적을 보니까 적자가 좀 나왔어요. 네, 당기 순이익 나왔습니다. 네. 네, 지금 보게 되면 영업이익은 그래도 괜찮은데 적자로 좀 전환이 됐더라고요. 네네네네. 지금 건설 경기나 영업이익 감소했고 대여금 소송 충당 네. 쪽으로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충당금 쌓는다고 네, 그게 이제 그것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적자로 전환이 된 것 같은데 네네네. 신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2차 전지 부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괜찮을 수가 있어 보이기는 해요. 아, 네. 주식 담당님이랑 확인해 보신 부분들은 정말 잘하신 건데 네. 거기에서 이제 2차 전지 쪽 섹터는 계속 성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좋기는 좋아요. 네네. 근데 이제 확인해 봐야 될 건 이 기업이 뭐 S사에 들어가는지 L사에 들어가는지 뭐 그런 부분들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어떤 부품을 만들어서 들어가는지 네.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면 좀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일단 차트의 모양새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재무 구조도 그렇게 뭐 썩 우량한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네, 맞습니다. 이게 싸다 주식이 싸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는 네. 박스권역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네네네. 이렇게 뭐 한 2,800원대, 2,300원대 초반 요 정도 박스권역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래도 잘 버티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전고점 돌파 시도는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 2,800원에서 2,900원 요 정도 언저리 때까지 움직이게 되면 일부라도 좀 챙겨 놓고 나머지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네네네, 이해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확인을 못 해봐서 네네. 2차 전지 쪽 섹터면 일단 좋거든요.
네.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만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 근데 차트의 모양새는 괜찮고, 근데 실적은 적자가 났고, 일단 충당금을 쌓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럼 크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네네. 화학 쪽 섹터에서 신규 성장 동력을 만들어서 이게 잘 된다라면 분명히 주가 부양은 될 거예요. 아,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드는 거니까. 네네.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가시적인 부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박스권역 전고점 자리대에 왔을 때는 좀 일부 덜어주는 전략이 저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거 3,000원 돌파 시도는 나올 거예요. 아, 네. 3,000원 돌파 시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네. 조금만 더 변덕을 좀 부리긴 하지만 종목이 네. 좀 더 가져가 보자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0234님께서는 들어보니까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신 것 같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인 것 같아서 정말 멋있으신 것 같은데 3,000원까지 슈팅이 나와서 꼭 큰 수익을 거두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화하고 문자 활용하시면은 정지현 전문위원과 전화 통화하시면서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소해 가실 수 있고 그리고 가격 전략도 세워 가실 수 있으니까 023153-1611번, 1612번 혹은 문자 샵 0082번으로 넣어주시면은 저희가 빠른 상담 도와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다음 종목도 살펴봐야 되겠죠?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문자로 들어와 있어서 에스코넥 살펴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4827님의 종목인데요. 2,700원에 10%라고 보내주셨어요. 비쌀 때 잡으셨는데 계속 하락해요. 계속 하락하는 게 고민이실 것 같아요. 에스코넥을 2,700원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매수는 아무 곳에서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7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뭐 요 구간에 종가 매수 형태로 매수를 했을 수도 있고 눌림목 구간이구나라고 판단해서 매수를 했을 수도 있어요. 다만 만약에 여기에서 무너졌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도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21선이 지지를 하고 있으니까 나 21선 깨지면 이탈할래. 그런 전략을 세우거나 아니면 나 전저점이 깨지면 이탈을 일단 손절을 할래. 그런 기준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테마성 종목군들이나 이런 종목군들은 안 하는 게 좀 좋은데 지지를 했어요. 지지를 했는데 그 다음날 깨고 내려갔어요. 개파락 출발했죠. 그러면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보는 게 좋은데 일단 10%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보려고 하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우선 보게 되면 고점 자리대를 기록을 하고 나서 밀려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61선 자리대까지 밀렸는데 반등이 나오게 되게 된다면 한 2,400원 언저리 때까지 반등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 수급을 보니까 기관에서 대량 매도가 나왔어요. 투신에 44만 주, 사모펀드에 42만 주. 그나마 다행인 건 외국인 쪽에서 좀 매수를 받아줬네요. 반등권역이 나올 거예요. 반등권역이 나오겠지만 일단은 한 2,400원에서 2,500원 그 언저리 때까지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까지 반등이 나오게 되면 조금 덜어냈다가 다시 밑으로 밀렸을 때 재매수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단가가 좀 높기 때문에 그래요. 단가가 2,700원이면 고점권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한꺼번에 한 번에 뚫고 가기에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리고 외바닥에서 바로 흐름이 나오는 수도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2,400원, 2,500원 요 정도 때는 비중 절반을 축소했다가 다시 2,200원 이하권역으로 왔을 때 그때 분할로 매도했던 거를 다시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그럼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볼 텐데요. 전화 상담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지금 초록뱀에 엄청 많이 물려 있어갖고요. 엄청 많이 매수가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은 1,650원으로 내려갔는데, 네. 그 위에 그 상한가 쳤을 때, 그 며칠 전에 네. 굉장히 막 올라갔을 때 막 사갔고요. 2,000원대까지 갔을 때요. 예. 그래갖고 물타기식으로 쫄쫄쫄 내려왔는데, 오늘 네. 반등이 있어갖고, 네. 그 정도 가겠다 했는데, 나중에 좀 빠지더라고요. 네. 빠지길래 이제 내가 너무 높게 금액이 샀으니까 네. 빠지길래 이제 오늘 170원, 200원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서 70원대에 샀는데 또 마이너스로 돼갖고 또 지금 1,650원으로 낮춰졌어도 지금 많이 물려 있어요. 그러니까요. 계속 추가 매수를 하셨는데도 네네. 손실이니까 얼마나 속상하세요. 일단 매수가 네. 비중 좀 접수해 드릴게요. 예, 그러다가 50%나 됐어요. 그러면은 매수가는 예, 1,650원 됐어요, 지금은. 1,650원에 50%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대응 방안을 빨리 좀 세워드릴게요. 네, 그 마이너스 금액이 줄어들지가 않아요. 아, 그러니까요. 빨리 한번 처방을 좀 도와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거 매수를 왜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방탄소년단이 온다고 그러고 뭐 이제 오를 줄 알았죠. 그 많이 올라간 줄도 모르고 산 거예요. 그게 막 뜨니까. 테마성 종목이죠, 어머니? 네. 테마 종목은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어머님 대응을 안 하신 거예요? 못했어요. 그죠? 못했고 왜 못 예. 하셨어요, 어머니? 잠깐 자리를 비웠는 사이에 빠졌어요? 그 신종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고 취소되고 막 그러면서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어머니가 그걸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방탄이 컴백을 하고 콘서트를 하고 그러면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해서 매수를 하셨어요? 그죠? 맞잖아요, 어머니. 아니, 너무 높은 금액이 사갖고선 이제는. 자, 어찌됐든 간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그죠? 네. 근데 문제는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되고 연기가 되고 했다고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근데 어머니 그거를 알면서도 매도를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럼 대응을 안 하신 거죠. 그죠? 그러면 어머님도 단기 성향은 아니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예. 자, 어찌됐든 간에 선생님, 근데 저는요, 음. 잘못된 게 뭐냐면, 1%라도 수익이 나면은, 팔면은 100% 올라가더라고요. 그게 급등이 나오죠. 네. 그게 꼭 내가 사면 빠지고 팔면 오르고 그죠? 네. 자, 그게 너무 심해요. 어머님 팔고 싶을 때 지금 네. 팔고 싶죠? 네. 한 번만 참아봐요. 그럼 급등 나오겠네. 그렇지 않겠어요, 어머니? 지금 없애버리고 싶어요. 자, 이제 어머니 제가 자꾸만 어머님한테 사버리니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저도 그럴 때 있어요. 내가 사면 빠지고 팔면 올라가고 그런 게 있거든요. 계속 그래요. 계속 네. 20년. 근데 그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엇박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매수를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똑같은 비중으로 해보세요. 500만 원을 매수한다라고 하게 되면 A 종목도 500만 원, B 종목도 500만 원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건 많이 사고 어떤 건 조금 사고 그러면 안 돼요. 이상하게 흘러내려가는 것만 자꾸만 곤두박질 치면서 사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그렇게 하셔야 되고 예. 두 번째는 어머니가 2,000원대 올라갈 때 따라 사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때 봤을 때 이게 지금 21선이 요 빨간색 선이거든요. 예. 21선하고 거리가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죠? 예. 주가하고. 네. 그럴 때는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어머니. 나눠서 산다 생각하세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예. 5일선을 딱 부딪힐 때가 있어요. 부딪힐 때. 예. 요럴 때. 요럴 때 여기서 1차 매수하고 그다음에 요 분홍색 색깔이 11선이거든요.
네. 그때 여기서 매수하고 추가 매수하고 그런 식으로 분할로 하셔야 돼요. 근데 1차 매수했는데 그냥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은 챙겨가면서 하시면 돼요. 근데 어머님은 한꺼번에 들어갔다가 물타기도 그냥 잘못하신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자. 오늘 막 오르길래 또 더 올라라 그랬는데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대응을 안 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빠져버린 거예요. 네, 어머님 대응을 안 하셨어요. 일단 반등은 더 나올 거지만 이거 갭매우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1,400원 깼다가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거 기억을 하시고 예. 반등이 나오게 되면 어머니 매수가 정도 때까지 올라갈 거예요. 1,650원 위로 올라갈 거예요. 언제쯤 나올까요? 그건 제가 점쟁이가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보자 했다고 제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기억하시고 어머니 시간이 없으니까 예. 반등 나오면 비중 줄이세요. 아시겠죠? 예, 반등 나오긴 나올까요? 네, 나올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네, 더 성공 빠지진 투자하시고요. 않을까요? 더 빠질 수도 있어요. 1,400원 이탈했다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기다리고 기억하고 계세요. 예, 그러면 지금 매도하지 말고 기다릴까요? 네, 일단 기다리는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네, 대부분 매도하고 나면은 또 손절하고 나면은 바로 또 주가가 급등이 나오는 그런 현상을 많이들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잘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초록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계속 홀딩하고 가시면서 급등 타이밍을 기다려보자라는 처방을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정재현 전문위원의 투자 팁 전해드리러 넘어가기 전에 정재현 전문위원 유튜브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유튜브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 5글자 검색하시면 정재훈 전문위원 유튜브가 채널이 바로 나옵니다. 들어가시자마자 일단은 하셔야 할 일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버튼 클릭을 해주시면은 정재훈 전문위원이 새로운 컨텐츠를 올릴 때마다 실시간으로 휴대전화로 알림이 울린다라고 하니까 알림이 뜬다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해 두시고 궁금한 내용 있으실 때는 무료로 컨텐츠를 즐겨보실 수 있는 유튜브 많은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재훈 전문위원 투자 팁 들어보러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베스트 투자 팁 강의 시간이죠. 오늘도 반등이 나왔으니까 반등장 속에서 어떤 업종에 주목을 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린다고 하거든요. 정재훈 전문위원님, 어떤 업종에 지금 좀 관심이 있으신가요? 반등장에서 어떤 쪽을 봐야 될까요? 글쎄요. 반등 쪽에서는 다 빠지죠. 테마주 봐야죠. 테마주. 반등장에서는 테마주를 볼 수밖에 없어요. 지수 방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테마주들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요. 김민재 앵커님처럼 단기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테마주를 보셔야 되고요. 테마주 근데 위원님 싫어하시잖아요. 오늘 잠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오늘 레버리지를 매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왜? 내일 빠질 것 같아서 저 팔고서 내일 다시 살 거예요. 방송 전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물론 좋아요. 단기적으로 대응할 부분들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올라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작년부터 계속 어떤 섹터 사라, IT 사라 얘기를 계속 했었으니까.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대응이 안 되면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봐야 될 섹터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콕 집어서. 대신에 단타 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언급한 종목 AS 종목 상담 잘 안 하죠? 제가 다 걸러냅니다. 여러분들. 모르셨죠? 제가 얘기했던 종목군 중에 뭔가 이상하다 한 그런 종목군들은 제가 다 커트시켜요. 단타 쳐서 물리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상담을 안 해드린단 말이에요. 단기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단기로. 단기로 할 게 있고 길게 볼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오늘 봐야 될 섹터는 오늘 시장을 보니까 5G 종목군들, 2차 전지 종목군들 매도가 좀 나왔어요. 외국인 쪽에 매도가. 그리고 최근에 좀 반등의 흐름들이 나왔었죠. 아직까지 이들 섹터들 봐야 돼요. 봐야 되는데 좀 더 확실하게 좀 볼 수 있는 섹터가 없을까 그걸 고민하다가 봐야 될 부분들이 OLED 쪽 섹터예요. OLED 쪽 섹터를 이제 봐도 좋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뉴스에 나왔던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런 게 나왔어요. 삼성 디스플레이 폴더블 생산 연말까지 월 100만 대로 확대하겠다. 소재 부품 협력사 확대 주목. 이 기사가 오후에 나왔어요. 폴더블폰 시장계에 발맞춰 모듈 라인 증설해서 공급량 늘릴 거다. 현재 26만 개에서 5월 달에 60만 개. 연산 능력 연내 4배 확충 목표라고 했어요. 소재 부품 협력사 확대를 주목하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자, 여기서 보자고요. 플렉시블 라인과 플렉서블 라인과 폴더블 라인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틀린 부분들이 있죠. 틀린 부분들 뭘까요? 패널과 붙이는 부분들이 틀려요. 후공정 쪽에 틀려요. 플렉시블과 폴더블은. 그러면 결국은 후공정 쪽에 있어서의 투자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구조 개선에 대한 얘기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국내 쪽에 A3 라인 구조 개선 끝나고 A4 라인 들어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베트남 공장도 제가 알기로는 구조 개선 계속 들어가고 그 기사에 보게 되면 필옵틱스라는 기업이 어느 정도 수주를 했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 쭉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그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뭐 아기가 맞다. 뭐 신문 기사에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후공정 쪽에 공정이란 말이에요. 필옵틱스 같은 경우도.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후공정 쪽에 있어서 플렉시블 라인을 폴더블 라인으로 바꿔야 돼요. 플렉서블 라인은 아직까지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폴더블 라인으로 구조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럼 후공정 쪽에 있어서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들을 보셔야 돼요. 전공정 쪽도 봐야 되겠죠. 왜? 제가 ICD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ICD 신고가 나왔었죠. 10,000원대 얘기했어요. 10,000원에. 근데 ICD 신고가 가고 지금 흐름들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근데 여전히 17,00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ICD 같은 경우는 중국 공장, LG, 삼성, 일본 고객사 확보하고 있고 올해 최고 실적이 나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괜찮은 거고 후공정 쪽, 전공정 쪽도 보게 된다면 원익 IPS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비메모리, 그 다음에 메모리, 디스플레이 다 한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기업도 시세 흐름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떤 종목군들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차트를 하나씩 보자고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시세 흐름들이 다 났어요. AP 시스템, 중국 쪽에 발주 모멘텀이 있고 QD 쪽에 있어서 수주를 받는 것 같아요. AP 시스템 같은 경우 바닥이죠? 그죠? 바닥이란 말이에요. 쫄 이유가 없어요. 실적 겁나게 좋을 건데, 그죠? AP 시스템 QD 쪽도 있고 중국 쪽 발주 최근에 수주 나온 것도 있어요. 보시면 여기 보시게 되면 1월 18일 날, 1월 8일 날, 그리고 2월 24일 날 수주 공시 나왔죠? 실적 좋습니다. 그 다음 또 봐야 될 종목군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후공정 쪽에 보게 된다면 제이스텍 있어요. 본딩 장비예요. 제이스텍 후공정 쪽에 올라간 거 있나요? 없어요. 애플이 Y옥타 공정 들어가기로 했죠? 그러면 베트남에 있는 공장 Y옥타로 구조 개선 해야 됩니다. 그 구조 개선 Y옥타 구조 개선을 해야 되는데 베트남 공장에 들어가 있는 장비, 본딩 장비가 제이스텍으로 들어갔어요. 그 라인이 제가 알기로는 72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다 구조 개선 해야 되겠죠. 그뿐만인 거 아니죠. 폴더블 쪽에 신규로 아마 사업도 같이 하게 될 겁니다. 제이스텍이.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QD 쪽 들어가죠. QD 쪽에 대면적은 일단 제이스텍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QD 발주 들어가죠. 구조 개선 들어가죠. 폴더블 증설하게 되면 거기에도 들어갈 거죠. A5 라인이 되겠죠. 그럼 결국 이런 종목군들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도하는 게 아니라 매수하는 거예요. 게다가 뉴스까지 나왔어요. 후공정. 연내 1,000만 대를 생산한대잖아요. 월 1,000만 개.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BOE 쪽이 경쟁사죠. 근데 메이트X 삼성 거 들어갑니다. 모토로라 BOE 제품 들어가죠. 안 좋아요. 삼성 거 해줘야 돼요. 근데 못했던 이유는 물량이 딸리기 때문에 못한 거란 말이에요. 결국 무슨 얘기는 나중에 지나고 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후공정 쪽에 구조 개선해야 된다라는 거, 실적 좋아질 수 있는 거, 제이스택 이런 종목들 필히 보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다음 기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OLED 업종을 반등장에서 잘 살펴보자라는 정재훈 전문위원의 의견 살짝 짚어드렸고, 정재훈 전문위원 유튜브 들어가시면 또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 살펴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벌써 마칠 시간인데 너무 아쉽습니다. 내일 시장에서도 힘내시기 바라겠고, 내일장도 저희가 책임지고 종목 상담 도와드릴 거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꿈 꾸시고요. 내일 밤 8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